앵무새가 이제 피부가 발적이 됐거나 염증이 보이거나 고름이 난다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을 때 대부분 빨리 소독해 줘야지가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어떤 걸로 소독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제일 흔한 게 사람 피부로 생각하시니까 이제 집에 가깝게 갖고 계신 상비약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되는 소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알코올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과산화수소예요. 항상 이제 집에서 알코올이랑 과산화수소 이렇게 갖고 계시는 상비약을 갖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알코올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소독, 주변에도 알코올 소독을 많이 하시니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극적이에요, 피부에. 근데 사람도 왜 이렇게 다쳤을 때 알코올을 붓거나 이러면 굉장히 따갑고 아프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사람하고 앵무새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통증을 더 많이 느껴요. 알코올에 대한 그런 반응이. 그래서 앵무새한테는 절대로 알코올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도 있고 세포 손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코올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애기들이 눈이 되게 따갑게 될 수 있어요. 알코올은. 그리고 애들이 냄새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호흡기도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알코올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안 좋은 것들, 위험해질 수 있는 거는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도 항상 집에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것 이제 사람도 피부가 잘못 만지면, 과산화수소 잘못 만지면 손가락에 이제 그 피부가 흰색으로 변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소독약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앵무새한테 적용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더 피부 손상이 되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피부가 이제 그 세포를 터뜨리면서 쪼그라들 수 있고 색깔도 바로 변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소독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과산화수소하고 이제 알코올, 그거는 절대 앵무새한테 소독용으로 쓰시면은 절대 위험합니다. 그러면 앵무새한테 모르고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를 썼을 때 뒤늦게 안 된다는 걸 알면 그때는 뭐 다른 처치를 해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차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생리식염수로 빨리 그걸 세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나마 손상된 것들이 조금 이제 덜 손상되고 바로 그 물질들이, 화학 물질들이 씻겨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생리식염수가 주변에 바로 없다. 그럼 바로 물로 씻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나마 그 손상을 좀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 되시는 게, 첫 번째는 어차피 일어난 사건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바로 이제 중화시키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빨리 씻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기들 피부를 안정화시키려고 소독하시려고 할 때 안전한 소독약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생리식염수예요. 가장 흔하기도 하고 가장 구입도 쉽고 편의점에서도 약국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피부가 막 발적이 일어난다든지 염증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농이 나온다든지 약간 뭐 이렇게 어디에 비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세포 손상을 빨리 이제 회복시키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리식염수로 이렇게 소독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생리식염수는 거의 피부 자극이 없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피부 자극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액하고 삼투압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씻어 내려갈 때 물보다는 더 나트륨이랑 클로라이드나 이런 전해질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씻겨 내려가는 이제 곰팡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제 염증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물보다는 이제 더 잘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씻겨 내려갈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 자극도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포비돈이에요. 그래서 빨간 약이라고 항상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빨간 약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포비돈, 요오드 소독약이 항상 있으실 거예요, 집에. 근데 그것을 원액으로 쓰시면은 피부가 되게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지만 포비돈 자체는 살균이나 소독 효과가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해 드릴 만한데 원액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이제 1대 50으로 50배 희석해서 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 이유는 원액은 또 자극이 되고 또 사람한테도 원액 써도 좀 따갑고 자극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특히 이제 강아지도 그렇고 모든 동물에게 이제 50대 1 정도면은 되게 안전하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좀 더 희석을 더 하셔도 되긴 돼요.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소 희석 배율이 50대 1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cc 같은 주사기 하나에 이제 우유팩이 500cc짜리가 있잖아요. 그거에 물을 채우시거나 생식염수를 채우셔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희석해서 그걸 사용하시면은 소독 효과도 좋고 애기들한테도 더 안전한 그런 소독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액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희석해서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리고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포비돈 소독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독하고 말릴 때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애기들 바로 이제 소독한 다음에 바로 물로 씻거나 아니면 세균시험수로 더 깨끗하게 씻는다고 씻으시면 소독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희석한 포비돈을 이렇게 소독하시고 나서 한참 말려주시면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화수라는 걸 저희도 많이 이제 처방을 해드릴 때가 많은데 차염소산수 같은 경우에 그거는 아예 그 특수한 기계가 있어서 특수한 제조한 기계가 있어서 산염기로 이렇게 제조한 약들이 있는데요. 소독약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유통기한은 짧지만은 살세포 자극도 없고 소독 효과도 좋은 그런 소독약이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아예 기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처방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눈에 들어가도 좋고 이제 안전하고 먹어도 좋아요. 먹어도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특수 소독약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앵무새 다쳐서 피가 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상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집에서 윙컷을 못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 애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보호자를 막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문틈에 좀 끼거나 아니면 의자에 깔려서 오시거나 아니면 냉장고 닫을 때 또 거기에 썩 들어가거나 뭐 대부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아이들은 여러 마리 키우는 중에서 이제 다 싸워가지고 외상을 뭐 불이나 날개를 찝히거나 발가락을 찝혀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당황하시니까 어떻게 하나 놀래시기만 하면 출혈은 멈추지 않고 계속 출혈은 일어나서 아기가 빈혈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더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이제 피가 난다고 했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일단은 소독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많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식염수가 없다 하면은 물로 씻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꺼즈나 손수건 같은 걸로 꽉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밴드로 그 부분을 좀 묶어주시면 좋아요. 이제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압박지혈이 돼서 금세 지혈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가 뚝뚝뚝 흘러내리지만 않으면 지혈이 거의 3분 안에 되거든요. 그래서 꽉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거기 테이핑을 한 부분을 살짝 열어봤을 때 피가 안 나면은 다시 꺼즈를 넣고 또 다시 테이핑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더 지혈 효과가 더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돼요. 지혈된 상태로. 그리고 이제 날개나 이런데 막 목덜미 이런 데는 사실 뭐 테이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식염수나 물로 씻어내신 다음에 그 부분만 이제 계속 이제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눌러주셔도 피가 어느 정도 지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조금 지혈이 되고 피가 잘 안 나온다 하면은 병원에 바로 내원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봉합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지혈 뭐 어떤 특수한 제품을 넣어서 아기를 지혈을 해준다든지 그런 처치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안전한 처치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난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그 사이에 피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체액이 많이 빠져나가면 이제 이렇게 출혈이 되게 심하면은 바로 쇼크가 와요. 출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그 지혈 부분을 잘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해준다. 그거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